서양인들은 진짜 다 영어 잘하는 건가? 외국에서 워라밸 더 좋은 거 맞아? 그리고 서양인은 진짜 동양인의 얼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건가?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이번 영상에서 같이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옷에서 온 키디입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10년 됐는데 안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간식 엄청 좋아하는 거? 뭐? 그것도? 사람들이 서양에 대해 정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서양에서 초식으로 빵을 먹는다 같은 동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 정말 맞는지 거짓인지 확인할 방법들 보통 잘 없잖아요. 서양의 주식 진짜 빵인지에 대해 사실 얼마 전에 영상 만들었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서양에 대해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 중 6개를 선택해 진실 혹은 거짓으로 구분해 볼게요. 중간중간 생각할 시간 드릴 테니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서양인은 다 눈이 파랗고 머리 노란색이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인데 진실인가요? 이거 완전 거짓이에요. 백인들 중 40%는 눈 색깔이 갈색이에요. 파란 눈은 3분의 1도 안 되고 그 외에는 밤갈색, 녹색, 그리고 회색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색깔들 더 드물고 가장 흔한 눈 색깔은 갈색이에요. 그 다음으로 머리색 볼까요? 제 머리는 오늘 조명되면 좀 특이한 색깔이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85% 사람들은 머리가 검은색이고 11%는 갈색이에요. 물론 염색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직 2%만 자연스러운 금발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유럽에는 금발 더 많은데 주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북쪽에 좀 더 많고 남쪽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서양인 중에서도 갈색 눈과 어두운 머리 색깔 가진 사람 대부분이고 정확하게 어디에서 왔는지에 따라 많이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서양인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모델들은 한국에서 캐스팅 될 수 있게 머리를 큰발로 염색하고 컬러 렌즈 끼는 사람들도 봤어요. 방송, 광고, 드라마 등에서는 특히 이러한 이미지의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도 이런 오해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서양인은 모두 개인주의적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서 진실로 할게요. 근데 서양에서 말하는 개인주의는 아마 여러분 생각하는 개인주의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한국에는 보통 주변 사람들의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 이 옷 입으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 이 직업하면 우리 부모님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이 거의 모든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좀 달라요. 보통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이 옷 좋아하면 됐지. 이 일 하는 사람은 알아서 내가 만족하면 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봤을 때 한국보다 개인주의가 훨씬 강하죠. 근데 그렇다고 서로에게 도와주지 않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랑도 쉽게 대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 사람을 보면 먼저 가서 말을 걸어요. 그 옷에 있을 때마다 느껴요. 작년에 옷에 있었던 일인데 남동생과 차를 타고 카페에 가서 티타임 즐기고 있다가 갑자기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생겼어요. 근처에 주차했는데 무료 주차가 가능했었나? 잘못하다가 벌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저희 테이블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대화를 살짝 들었는데 주말에 무료 주차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하셨어요. 만약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다시 15분 동안 걸어 주차장까지 가서 표지판을 확인했어야 됐는데 아저씨의 오지랖 덕분에 동생이랑 카페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검색해보면 한국은 집단주의적 성격이 강해서 정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위기가 있을 때 서로 도와준대요. 서양은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한국과 비슷한 가치들도 많아요. 비엔나에서 대중교통 타면 좀 나이 많거나 아이 있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 버스나 지하철 타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자리를 양보해줘요. 한국이랑 많이 비슷하죠. 여기 지하철에 노인이 없을 때도 약자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 정도 확실하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와서 도와줘요. 아까 한국 사람들은 위기가 있을 때 서로 도와준다고 했는데 가치관만이 비슷하지 않아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많은 유럽 나라들의 복지 제도에서도 나타나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복지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고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모두가 공헌해야 되는 사회 시스템이에요. 서양인은 전부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 이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거짓입니다. 사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 몇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여러분과 똑같이 영어를 제2의 외국어로 배우는 거예요. 물론 모국어가 더 비슷하고 어릴 때부터 영어를 훨씬 많이 써서 영어를 되게 잘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특히 북유럽, 덴마크, 몰타, 사이프러스 등에서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데 오스트리아도 가장 잘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로 나와요. 반면에 이탈리아 사람들의 5%만 영어로 일과 관련된 대화를 할 수 있대요. 특히 유럽 남쪽과 동쪽 나라들 중에 러시아, 스페인,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영어로 대화 가능한 인구가 15% 이하로 나오는 나라가 많아요. EU 나라들만 봐도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밖에 안 돼요. 참 의외죠? 저는 만날 때마다 한국어로 대화하는 터키 친구들이랑 러시아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 엄청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영어 잘 못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대화 안 돼요. 영어보다 한국어 훨씬 잘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영어를 좀 어려워하시면 절대 혼자 아니에요. 많은 외국인들도 어려워해요. 서양 직장 문화는 엄청 여유롭고 모두 워라밸 좋다. 진짜 그런가요? 네, 이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9 to 5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외국에는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9시부터 5시까지 일해서 정규직을 영어로 보통 9 to 5이라고 해요. 근데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재택근무하거나 금요일에 점심 때 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퇴근 후나 주말에 보통 절대 연락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때 가족, 친구들 그리고 취미 생활에 집중해서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한번 야근하면 무조건 야근 수당 받거나 다음에 더 일찍 퇴근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보통 1년에 휴가 5주 낼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휴일도 13일 정도 돼요. 상대적으로 확실히 더 여유롭고 워라밸 더 좋은 거죠. 물론 나라와 직업에 따라 그렇게 여유롭게 못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친구들 중에 작년에 큰 미국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번아웃 증후군에 걸린 친구도 있어요. 사업가들은 보통 더 많이 일해야 되고 간호사, 선생님, 간병인 같은 직업들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페이에 비해 엄청 힘들다고 해요. 그 외에도 여유만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많은 서양 사람들은 워라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돈 좀 덜 벌더라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즐기는 시간을 꼭 만들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직장 문화 더 여유롭고 워라밸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서양인은 동양인 얼굴을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이거 조금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 진실인 것 같아요. 혹시 이 사람들 좀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서양인이 동양인들 모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동양인도 비슷하게 생긴 서양인들 보면 구분하는 게 어려워요. 별로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이라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얼굴들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 뇌가 익숙해져서 얼마나 다르게 생겼는지 깨닫게 돼요. 저는 처음에 아시아에 왔을 때 중국에서 대학교를 다녔어요. 중국에 도착한 지 며칠밖에 안 됐을 때 처음으로 사귀게 된 중국 친구가 중국어 숙제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좀 있다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 도착해서 검은색 머리, 그 친구와 딱 맞는 키, 맞는 얼굴형인 남자가 혼자 앉아있는 거 보고
친구가 먼저 도착했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서 제 숙제를 꺼내 도와달라고 했어요. 친구의 표정 좀 당황스러웠지만 결국에 제 숙제를 도와줬어요. 숙제하는 동안 제가 주변을 좀 둘러봤는데 다른 테이블에 제가 만나기로 한 친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 보면서 입으로 거기서 뭐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제가 헷갈려서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제 숙제를 부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쪽팔려서 제 숙제를 하고 있었던 사람한테 제 친구가 드디어 왔네요. 저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후다닥 짐을 챙겨서 친구한테로 갔어요. 친구한테는 카페에서 아는 사람 만났다고 둘러댔어요. 근데 카페에서 만났던 남자는 알고 보니까 같은 기숙사에 살아서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마주친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하고 무안해서 인사했지만 무시당했어요. 아마 저를 완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만하죠. 어쨌든 저도 처음에 아시아 왔을 때 얼굴들 구분하는 거 가끔 쉽지 않았어요. 근데 몇 주만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비슷해 보였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달라요. 그래서 동양인 얼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동양인 아직 많이 못 본 사람들이고, 동양인이 많은 도시에 살거나 아시아에서 유학했거나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얼굴 다 똑같다는 말을 욕으로 쓰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있는데, 이런 인종차별은 다음에 한번 따로 얘기할 수 있는 이슈예요. 서양인은 선크림 바르지 않고 노화가 빠르다. 서양인들이 선크림 바를까요? Nope. 이것은 역시 진실입니다. 근데 선크림 이렇게 중요한 건데 도대체 왜 안 바르는 건가요? 서양인은 보통 하얀 피부보다 예쁘게 탄 피부톤이 훨씬 인기 많아요. 왜냐면 너무 하얗면 보통 좀 아파 보이고 몸도 덜 단단해 보여요. 같은 이유로 한국에서도 보통 몸짱들이 다 태닝 하잖아요. 게다가 여름에도 계속 하얗면 하루 종일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좀 타면 열심히 밖에서 운동하고 여행도 가고 인생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여서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피부톤에 왜 항상 이렇게 많은 의미를 부어넣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이미지 때문에 서양인들은 태닝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선크림 바르면 안 탈까봐 안 바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선크림 대신 오일 바르는 경우도 있어요. 더 많이 타기 위해. 더 건강해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결국에 이런 습관들은 피부에 진짜 안 좋아요. 안 그래도 백인의 피부가 보통 비교적으로 얇고 건조한 편이라서 관리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선크림 안 바르고 태닝해서 노화가 빠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K-뷰티가 외국에서 트렌드가 되면서 인식이 조금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서양인들은 피부 관리 이제 더 열심히 하고 선크림도 조금씩 발라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한 거 따라해서 여름에 무조건 태닝 했어요. 마침 이탈리아 언니들처럼 예쁘게 자고 싶었는데 효과 너무 없어서 보통 선크림 일부러 안 발랐어요. 정말 바보였어요. 뷰티 트렌드가 무엇이든 건강을 절대 희생하지 마세요. 이제는 건강한 피부가 가장 예쁜 피부라고 생각해서 선크림 무조건 바르고 스킨케어 꾸준히 해요. 피부가 너무 망가지기 전에 이거 한국에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6개 중에 몇 개 맞췄어요? 어떤 점 가장 놀라웠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영상 재밌어 하시면 다음에 2부도 찍을 수 있는데 혹시 진실인지 거짓인지 궁금하신 다른 것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